빌딩의 내일, 빌딩을 내일처럼. 안녕하세요, 빌딩 내일 장내일입니다. 자, 이 건물이 BTS의 슈가씨가 매입한 건물입니다. 한남동 109-2번지, 109-1번지 총 2개의 필지를 2022년 12월에 17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166평으로 평당 토지가 약 1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170억이고 신축 비용은 대략 55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취득 원가가 240억 정도가 됩니다. 취득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 평당가 1억 4,500 정도가 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옆에가 한남 재개발 3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철거 현장이 굉장히 한창인데요. 내년부터 착공을 목표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개발이 되면은 5,800세대의 대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까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총 10,000세대 이상의 고급 아파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고급 주거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비력이 또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남 오거리 상권에도 지출이 많이 일어나면서 상권이 많이 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돌아볼 곳은 한남 오거리 상권입니다. 자, 가보시죠. 이게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꼭 상권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나 이제 단절되는 구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만 여기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 따로 구획이 돼 있고 상가 섹터가 따로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소비력이 뒷받침되는 또 고급 주거 단지가 생기는 거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도로에 있는 건물들이 매물이 안 나와요. 건물주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건물들도 뭐 1억 3천에서 5천 이상은 호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남 재개발 구역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핫해지고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매도인분들도 여기에 그 건물들을 안 팔거나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변이 이렇게 좀 일자로 잘 뻗어 있고 평지이기도 하고, 건물 규모들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어떤 기대 심리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라인에서 태국 영사관 들어가져 있는 건물이 24년 5월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신축 부지로. 그 이후에 이제 거래된 건 없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높은 금액이 아니면 굳이 매각을 안 하고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박효신 씨 건물로 가고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효리 씨가 건물 매입했었던 꼼내가로손길 위에 그 대사관 상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골목 상권처럼 느낌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축한 건물들이 고급 자재로 되게 멋있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자, 이 건물이 박효신 씨가 매입한 건물입니다. 한남동 657-180번지 22년도 10월에 83억에 매입한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80평, 평당 1억 정도에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이 안쪽까지 신축 건물들이랑 이쁜 건물들이 들어오고 하는 거 봐서 고급 상권으로 많이 변모할 것 같은데, 또 앞으로도 또 집가 상승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인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이 건물 앞에서 이제 이쪽을 바라보면 바로 고급 아파트가 보이거든요. 이 건물이 바로 나인원 한남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고급 주거단지랑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쪽을 걷다 보면 한남동 성당이 나오거든요. 한남동 성당 옆에 건물이 이 지역의 고급화 상권을 이끌었던 시발점입니다. 사운즈 한남이라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되고, 이 안에 입점되는 브랜드들이 좀 고급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시작으로 이 주변에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건너편에 보시면 이미스 플래그십 스토어도 있고, 또 옆에 또 의류 매장이 CCCS라고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운즈 한남 뒤쪽으로는 멜보른, 르메르, 메종 마르지엘라 이런 브랜드들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여기가 이제 대지 면적이 거의 600평에 육박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건물 가운데를 좀 중정처럼 뚫어놔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는 게 이 건물의 장점인 것 같고, 거의 뭐 백화점 온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한남동의 랜드마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운즈 한남 후문으로 나오면 바로 메종 마르지엘라가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르메르 매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면에 원래는 주택가였던 곳들이 이렇게 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꼼내가로손길 위에 대사관 상권이랑 비슷하게 필지들이 좀 커요. 그래서 매장들이 좀 웅장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택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웅장함을 살려서 그 주택을 그대로 개조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의 브랜드가 들어왔다가 거기가 잘 되네, 또 손님들이 많이 가네, 또 여기가 바이럴이 되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지역을 대기업들이나 패션 브랜드들이나 다른 브랜드들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용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 골목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손님들은 한 군데 매장을 가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10개의 매장을 가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점점 더 이렇게 입점이 되다 보면 성숙한 상권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사운즈 한남 기준으로 주변에 비슷한 업종들의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더 확장이 되고 넓어지고 많이 들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고, 또 임대료도 오르고 또 지가도 오르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상권이 초기에 좀 자리를 잡다가 생각보다 유입인구나 유동인구가 받쳐주지 않거나 소비력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임대료가 상권 대비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서 임차인이 못 버티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상권이 조금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한남 재개발 구역이랑 바로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추후의 미래 가치는 당연히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근에 무신사에서도 실버타운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부영그룹에서도 굉장히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이제 또 고급 주택으로 개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부지가 부영그룹에서 매입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국방부로부터 부영그룹이 매입을 한 부지인데요. 총 매매가는 1,200억, 대지 면적이 8,500평, 평당가는 1,4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매입을 하고 나서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 사업에 좀 차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공원화 지정이 풀리면서 사업을 재개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 부지가 부영그룹 내에 동강건설이라는 계열사로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5,880억입니다. 토지 평당가로 따지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매입을 계열사가 한 건데, 아마도 이 부지는 라인원 한남을 마주보고 있는 부지이니만큼 고급 주택으로 또 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개발 사례인 무신사 실버타운 프로젝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지가 무신사에서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무신사가 최근에 이제 4,800억 원의 사업 자금을 조달을 완료했다고 하고, 내년인 2026년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완공이 되면 한 호실당 보증금이 무려 50억에 육박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니어 레지던스에 이제 입주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그 레지던스 건물 안에서 어떤 숙식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를 소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오거나 뭐 자제분들이 오거나 손주분들이 오거나 하면 그 주변에 이제 또 뭐 놀러 가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간접적인 영향은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한남 오거리 상권 답사와 인근의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봤는데,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내일 장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